부자 노인 vs 가난한 노인, 이 차이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나이 든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세가 된 내 모습, 80세가 된 내 모습, 그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한 노인은 여유롭게 아침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산책합니다.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돈 걱정 없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 덕분에 걱정 없이 삽니다.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아낌없이 줄 수 있죠. 건강도 좋아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면서 삶을 즐깁니다. 그런데 다른 한 노인은 어떨까요? 이 노인은 새벽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이번 달 병원비를 낼 수 있을까? 하며 걱정부터 앞섭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고 늙어서 홀로 사는 삶이 외롭기만 합니다. 이 두 노인, 과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난 환경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한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부자 노인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된 노인들은 젊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반면 가난한 노인들은 어떤 실수를 했기에 늙어서 힘든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경제적 독립을 준비했는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길을 걷다가 두 노인을 봤어요. 한 노인은 편안한 얼굴로 산책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갑니다. 그에게는 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노인은 한숨을 쉬며 걷고 있습니다. 손에 든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쩌지? 하고 걱정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참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늙어서도 돈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부자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샀으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60세가 넘었을 때 일하지 않아도 매달 수입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노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월급을 받아 그때그때 쓰고 모으는 습관도 없었고 투자는 위험하다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월급이 없으니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분은 40대부터 작은 원룸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수준의 월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늘어났죠. 결국 이분은 60세가 넘어서도 월세 수입 덕분에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한 다른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해. 월급 모아서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 이렇게 말하며 젊을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0세가 넘으니 국민연금 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어서 결국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늙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배당금, 월세 수입 같은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늦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소비 습관의 차이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돈을 쓰느냐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지면 결국 가난해집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30대, 40대 때부터 명품 옷, 비싼 차, 값비싼 외식에 돈을 쓴 사람과 소득의 일부를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은 사람. 이 두 사람이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돈이 부족해도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돈이 부족한 삶을 삽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절제하며 소비했고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어떤가요? 돈이 생기면 바로 쓰고 싶은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소비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돈을 쓰면 내 미래가 좋아질까?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 차이는 평생 배우려는 태도를 가졌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다 컸어, 배울 것도 없어 하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노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60세가 넘어서도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책도 읽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니 점점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70세가 넘어서도 온라인 쇼핑을 하고 전자책을 읽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나이도 많은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돈을 벌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멈춥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공짜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유튜브나 오디오북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법 익히기,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공부하기,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법 배우기, 새로운 언어나 취미 배우기.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노후에도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네 번째 차이는 건강을 관리했는가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 노인들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반면 가난한 노인들은 건강을 소홀히 하고 나이 들어서 병원비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체중을 관리합니다. 다른 한 분은 아침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자주 마시며 기름진 음식을 즐깁니다. 10년 후 두 분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어서도 활력이 넘칩니다.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며 병원을 자주 가야 합니다. 몸이 아프니 일을 할 수도 없고 병원비가 부담되어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건강관리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걷기,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 유지하기,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실천하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차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입니다. 부자 노인들은 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가난한 노인들은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에는 운동을 합니다. 매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반면 박 할아버지는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늦잠을 자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고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계획을 세우세요. 아침마다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하기. 시간 낭비를 줄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기.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습관 들이기.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로 늙을 확률이 높습니다. 6번째 차이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는가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진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부자 노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가난한 노인들은 점점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함께할 사람이 많고 외롭지 않습니다. 반면 박 할아버지는 귀찮아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하면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외롭게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호회, 뭐든 상관없어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 친구들과 연락 자주 하기,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 묻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7번째 차이는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위기를 맞닥뜨려도 누구는 잘 해결하고 누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위기 대처 능력의 차이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A 할아버지와 B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둘 다 65세에 퇴직했고 이후 예상치 못한 큰 병을 얻게 됩니다. A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대비를 해뒀습니다. 비상금도 모아두었고 의료보험도 잘 준비해 두었죠. 그래서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B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설마 내가 큰 병에 걸리겠어? 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겼을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망설여야 했고 결국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위기에 대비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고 있는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위기에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위기에 대비한 사람은 위기가 와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비상금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월급의 일부라도 저축해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으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따로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건강보험과 연금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세요. 노후에 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위기가 왔을 때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부자 노인들은 위기가 와도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고민합니다. 반면 가난한 노인들은 위기가 오면 한탄만 하고 문제를 키웁니다. 위기에 대비하는 태도 하나가 나이 들어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8번째 차이는 투자 습관을 가졌는가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면 부족합니다. 돈이 스스로 불어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자 노인들은 젊었을 때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큰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노인들은 투자를 두려워하고 돈을 불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 할아버지는 40대부터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매달 10만 원씩 샀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모아가며 투자한 것이죠. 20년이 지나니 배당금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65세가 넘어서도 일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박 할아버지는 주식은 위험하다, 투자 같은 건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그냥 은행에만 돈을 넣어뒀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고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소액부터 사보기. 작은 원룸이라도 월세 받는 부동산 투자 시작해보기. 연금형 상품을 가입해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만들기. 투자를 안 하면 나이 들어서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9번째 차이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는가입니다. 부자 노인들은 삶의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가난한 노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점점 뒤처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할아버지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투자 공부도 하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면서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B 할아버지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런 거 몰라 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A 할아버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B 할아버지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세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 걱정 없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외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 모든 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변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소비 습관을 바꾸세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아가세요.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걸 배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